네, 안녕하세요. 쉬운부동산입니다. 자, 노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 얘기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정비형으로 그냥 이제 재건축 단지로 이래 찍히는 단지가 13개 통합을 했어요. 통합. 이건 정해준 거죠. 부산시에서 정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건 있거든요. 세대수가 너무 많으면은 재건축 자체가 동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암초가 되게 많이 만나지거든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동의율을 공개된 단지를 보시면 2구역이 지금 동의율이 제일 높아요. 88.7%. 2구역 같은 경우 두산 1차, LG 대림차 덩치가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일 큰 만큼 이게 진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재건축 단지들을 보시면은 여기 가꿔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그 사업성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사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화목이라든지 여기 벽산이라든지 이렇게 보는데 여기도 이제 합쳐진 데를 보면은 9구역 83.0 여기는 대원이랑 화목타운 두 개가 합쳐져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동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벽산 10번은 지금 뭐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기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라, 벽산 1차, 두산 2차 이렇게 엮이거든요.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높은 단지를 보시면은 가능성이 높은 단지 있죠. 그 가능성보다는 이게 사업성보다는 나라에서 밀어줄 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화목타운이나 벽산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해도 돼요. 만약에 재건축이 이제 연한도 다가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동의율을 한 단지별로 묶어서 그냥 동의율을 받는다면은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합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뭐 단지가 다르잖아요. 단지가 다른데 다른 아파트랑 이렇게 합쳐서 똑같이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또 자산 가치도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그냥 하나가 재건축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선호도 면에서는 뭐 따로 진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운대 쪽에서 좌동 쪽에서 지금 가격을 리딩하는 단지가 KCC 스위첸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연식이 꽤 많이 흘렀어요. 여기가 2012년인가 입주를 했거든요. 시간이 11년인가 12년인데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13년, 14년 이래 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가격이 여기는 받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98년, 96년부터 시작해서 뭐 99년까지 지어졌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다 재건축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많은 세대들이 언제 재건축을 다 하겠습니까? 여기서 재건축이 50년 넘게도 안 되는 단지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덩어리 크게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밀어줘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단순하게 동의율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생기는 문제까지도 보면 세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진행 속도가 더 빠를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재건축 일단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단지들이 잘라지면서 가능성 있는 단지들은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그 상록 아파트처럼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상록 아파트가 빠져 있죠. 상록 아파트가 빠져 있으면 상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재건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에서도 좌동 쪽에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단지가 진행이 되는 거였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 윤곽도 다 잡힌 상태에서 재건축을 할 수는 있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는 거죠. 전부 다 재건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차라리 깨끗한 걸 빨리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도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도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아예 뭐 구역 지정도 안 될 거고, 일부는 진짜 재건축이 될 거고, 또 일부는 리모델링 되는 방식, 그리고 일부는 조합 설립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진짜로 그냥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띄우기가 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발표 나는 걸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도 분위기는 조금 괜찮긴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물어봤었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올해 초 중반에만 해도 자동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신도시 특별법으로 문제가 앞으로 이제 좀 개발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단지가 지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산다는 건 조금 도박일 수도 있다. 투자로서는 좀 지양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뭐 실거주면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내가 살면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 노후신도시 특별법만으로 투자를 본다.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어디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뭐 동의율에 비해서 정해지는 건 어느 정도 있어요. 가점일 뿐이죠. 근데 전체적인 이제 통합적인 점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동의율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 비슷비슷하다면은 다른 거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도박성은 있었죠. 분명히 여기서도 나중에 그 결정되는 단지들은 분명히 가격이 당장은 뛸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 안 되는 단지들은 가격이 이제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조금 도박성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하지 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금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뭐 내가 살 단지가 만약에 지정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단지면 뭐 물론 좋은 거겠지만, 만약에 낮은 단지라면 오히려 그 이 선도지구 발표 난 다음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져서 뭐 더 이상 떨어질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여기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노후신도시 특별법 발표까지 추가될 거라는 거죠. 이번 달 내지 다음 달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발표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부산에 확실히 장은 약간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노후신도시 특별법 어디가 되고 어디가 진행되고 얼만큼 혜택을 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건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